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 이병도입니다. 1년 중에 9월을 보내기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달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역시나 올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달이 9월이었습니다. 10월에 들어와서 어제 10월 3일, 오늘 10월 4일 다우지수는 이틀 만에 150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S&P 500은 2020년 이후 2일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전 세션에서 볼 수 있는 급격한 랠리를 기반으로 하고 채권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화요일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34산업 평균 지수는 825.43포인트, 2.8% 오른 33,100.3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거의 3.1% 상승한 3,790.93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3% 오른 11,176.4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의 상승세는 S&P 500 또 한 주 동안 5.7% 상승했으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이틀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랠리 성격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9월과 이전 분기에 나타난 급격한 하락세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강력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급락하던 시장이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쉬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월요일 다우지수는 6월 24일 이후 최고의 날을 위해 약 7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7월 27일 이후 최대 하루 동안 약 2.6%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3% 상승했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하펠레는 9월에 9% 이상 하락하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하락폭을 거의 25%까지 확장한 후 우리는 S&P 500이 과매도된 것으로 오버셀드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의 매도 압력 중 일부는 현재 종료된 분기말 재조정에 의해 주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식에 대한 감정이 이미 매우 약해. 소위 투자 감정폭이 매우 약해. 주기적인 반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반등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주로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의 수익률 하락과 S&P 500의 성과에 대한 수익률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지난 두 세션 동안 지난 이틀 동안 국채 수익률이 10년 내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화요일인 약 3.63%에 거래되어 지난주 한 시점의 4% 이상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장중 3.6%를 밑돌았습니다. 3.6%는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요일의 센티멘트는 크레딧 수스의 주가가 12%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은행은 CNBC에서 3분기 실적과 함께 전략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주식 움직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방향을 바꾸고 소셜미디어 거물 트윗을 주당 54.2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트위트가 22% 뛰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참 예측 불허의 인물입니다. 동으로 갔다가 서로 급수연애하는 이 모습,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급세하는 모습,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무쌍한 모습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식은 노동시장의 약화를 가리키는 취업정보 데이터에 따라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일부 거래자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공격적인 긴축 캠페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데 베팅했습니다. 여전히 현재의 반등은 올 여름 랠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약세장 속의 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여름 랠리와 다르지 않다고 뉴버그 버만의 수석 자산 고문인 할리 뉴만 크로포트는 화요일 CNBC의 클로징 벨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랠리라 하면 직전 최고치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랠리는 그 한계가 있는 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랠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약세장 속의 랠리, 약세장 속의 안드랠리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마감까지 랠리를 계속했습니다. 주요 평균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트위터 주가 급등에 힘입어 화요일 종가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825.43포인트 2.8% 오른 33,132에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3.1% 상승한 3,790.93 나스닥 종합지수는 3.3 상승한 11,176.41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간에 어제 오늘의 랠리는 그레이트한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주식은 앨런 머스크가 원래 가격으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서한을 제출함에 따라 거래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된 후 이익을 확대했습니다. 한 방에 21% 이상을 상승했다는 겁니다. 거의 22% 상승했습니다. 이 주식은 주식 51.81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는 세션 동안 21% 상승했으며 오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멈췄던 49.23달러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제가 시간대별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시간에 따라 앨런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해 주당 소셜미디어 트윗에 대해 54.2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은 매수가 완료될 것이라는 약간의 회의론이 여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법적 도전 리걸 챌린지에서 물러나면서 트위터는 점프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으로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요인은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달러화 약세일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킹 달러는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미국 달러 통화지수는 오후 거래에서 1.5% 하락한 110.06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영국 국채시장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있던 지난주 114.78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지수는 지난 3일, 4일 오늘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S&P 500 최소 200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갱신할 대세입니다. S&P 500 주식의 97%가 지난 5일 거래일 동안 세 번째로 상승했습니다. 그것이 좀 가까이 유지된다면, 좋은 것까지 유지된다면 더 넓은 시장 지수가 주식 수준에서 그러한 강세를 보인 것은 적어도 2000년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오늘
지난 5일 중에 3일을 S&P 500 지수의 97%가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하루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강세를 실현했습니다. 서브 큐 한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97% 마크를 주시합니다. 이는 하락이 올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7%의 마크는 S&P 500 주식의 97%가 3일에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하락이 오는 신호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를 제외하고 이번 주는 2015년 8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S&P 500 구성 요소의 97%가 이전 5거래일 중 2거래일 동안 상승한 날입니다. 이 토로이 콕스는 10월 약세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to make or break. 이 토로 미국 투자 분석가인 게리 콕스는 이번 주 랠리가 조금 패닉처럼 느껴지지만 올해 초 6월 저점에서 떨어진 랠리와 유사한 또 다른 반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콕스는 황소는 거친 몇 주 후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의 깊이에서 배어의 깊이에서 또는 바닥 직후에 이 정도의 랠리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여간에 어제 오늘의 랠리는 흥미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세장 속의 랠리가 됐든 혹시 황소가 됐든 이 랠리는 흥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7월 랠리를 거울 삼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약세장에서 승패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된 고용 및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데이터의 정기적인 하락, 어닝 시즌 시작, 중간 선거 전 마지막 연장, 연준 회의를 10월 이후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좋은 변동성은 여전히 변동성이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요일 정오거래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주입니다. 항공사 및 크루즈라인 주식의 주가는 화요일 급등했으며 S&P 500의 선두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은 13% 상승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카니발 각각 12%, 11% 상승했습니다.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각각 8%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루미나. SVB 시큐리티즈가 일루미나를 시장 실적을 능가하는 실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생명공학 주식이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공급망 문제가 생산을 방해한 2021년부터 반등한 3분기 매출이 24% 증가했다고 발표한 후 7% 상승했습니다. 트위터, 리비안 및 포스마크도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기술적 저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략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니의 기술 분석가인 단 완스트로부스키에 따르면 시장의 이틀간의 랠리는 S&P 500을 잠재적인 저항 영역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는 금요일 3,600 아래에서 마감한 후 화요일 오후 3,771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바운스는 곧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완트롭스키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S&P 500의 경우 추가 랠리를 위해 3,800, 4,000의
잠재적 저항 범위를 주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락하는 200일 이동평균선 현재 4,200에 있으며 이것이 불과 몇 달 전 6월 랠리에 대한 강한 저항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선은 3,800에서 4,000의 저항선, 두 번째 저항선은 200일 이동평균선 4,200의 저항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토로비스키에 따르면 이번 주 반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몇 가지 주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3,500, 3,600 영역에서 첫 번째 지원을 계속 주시하고 3,100, 3,200 이미 경험한 감정의 극단을 감행할 때 유실 범위를 고려할 것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락폭은 3,500에서 3,600, 만약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3,100에서 3,200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버코어 ISI가 설문조사한 기관 투자가의 100%는 경기 침체를 예상합니다. 10월 3일 에버코어 ISI가 설문조사한 모든 기관 투자가는 미국이 2023년에 89%, 2022년에 11%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023년은 기관 투자가들이 89%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을 예상합니다. 2022년은 11%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은빛 안감은 정의상 경기 침체 전망이 현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기대를 의미합니다. 에버코어 ISI 설립자이자 경제연구 책임자에 따르면 S&P 500에 대한 투자자들의 2022년 말 예상 컨센서스는 3,490으로 월요일 종가인 3,678보다 5% 낮았습니다. 컨센서스 펀드는 4%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은 2022년 말까지 4.2%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공개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1%포인트 높습니다. 유럽 증시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만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스톡스 600 지수, 광범위한 유럽 주식을 추적하는 이날 3.1% 급등해 3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및 레저 업종이 6.1% 상승하여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기술주와 산업재도 각각 5%, 4.2%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는 3.8%, 프랑스 CAC 40은 4.2% 급등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급등을 한 겁니다. 테슬라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스트래티가스는 말합니다. 테슬라 스트래티가스 테크니컬 앤드 매크로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시장이 더 광범위하게 랠리를 펼친다 해도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캠프에 있으며 노출을 줄이기 위해 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스트래티가스 파트너 크리스 버누는 화요일 메모에서 썼습니다. 버누는 S&P 500에 비해 테슬라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올해 추세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가는 2022년 현재까지 약 27.6% 하락했습니다. 한편 그는 금리가 최근 며칠간 약 40베이스 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악회에서 상대적 이점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슈마크 거래는 중고 소매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지만 경쟁자 간의 랠리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슈마크는 중고 의류 및 기타 상품도 판매하는 경제선사에서 랠리를 촉발했습니다. 둘 다 리얼 그리고 스레드업 19% 이상의 수익률, 렉셔리 브랜드 중심의 파페치
거의 12% 상승했으며 심지어 이베이까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는 2021년 1월 IPO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억 달러의 포슈마크를 인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통합을 원하는 투자자는 신중하게 밟아야 합니다. 많은 이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연구노트에서 제프리의 분석가 애슐리 헬간즈는 재판매가 빠르게 성장하고 매력적인 LT산업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 플레이어 전자상거래 회사가 얼마나 많이 매각되었는지를 강조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국 헬간즈는 많은 인수자가 수익성 이력이 있거나 적어도 가장 명확한 경로를 가진 회사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가 급등의 성격은 현재로 보아서는 약세장 속의 랠리라 보아야 합니다. 금리가 연준이 금리를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혁혁하게 잡히지 않는 한 강세장의 랠리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 세계의 흐름을 한눈에 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부하면서 익혀갑시다. 여러분, 다물 이병도 정경TV에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